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도부터 하락하니까 전부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이 여전히 삼성을 맹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의 시대에서 편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3차 대전급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IMF나 2008 금융위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국의 패권의 몰락, 달러의 몰락,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몰락이에요. 정의 시대의 몰락이잖아요. 이 정의라는 게 이제 직업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몰락이고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사무직들은 몰락하고요. 생산직들은 상승기를 탑니다. 예를 들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3차 대전급 위기가 온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 때부터 $300 임금부터 폭락하니까 테슬라 절대 들고 가지 마세요. 강조드렸고요. 여기 근처까지 왔나요? 못 오죠. 못 옵니다. 왜냐면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하는 과정을 자세히 유심히 잘 보시면 경제 대공황의 나스닥 쇼크에 제가 반드시 온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지가 사실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일 오나? 이번 달에 안 왔네? 괜찮겠지. 당장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믿게 만들죠. 바로 뭐라고 했죠? 토끼몰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내려가는데 올라가고요. 내려가는데 올라가고요. 내려가는데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는데 올라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점 라인이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낚시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고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점 영역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 사람들은 이 올라간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유심히 잘 보시면 점점 내려간다는 거, 제 의견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단기로 먹고 나오시라고 했죠. 먹고 나오세요, 제발. 먹고 나오시라고요. 이런데 잘 보시면 결국에 고점 라인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태, 저점 라인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태,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과값이 화살표 방향이 어딥니까?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가나? 아니라고요. 영업이 95% 하락했다고요? 매출이 20% 30%씩 빠진다고요? 대기업 실적이 2008년 당시로 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2008년도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8년 이후로 대략 1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지금부터 날릴 거예요. 통장에 쌓아놓은 머니를 지금부터 적자를 내서 없애고를 반복하면서 기업의 통장에 머니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의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이 관점으로 보셔야지 자꾸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삼성은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하셨던 뭐 강타나 토니안이나 문희준이나 지금도 전성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강호동이 지금 전성기던가요? 아닙니다. 미국 주식 중에 최고의 주식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지금 전성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고요. 그게 영원하다고 믿는 거, 그게 바본 거예요. 부동산이 영원하다? 이런 걸 믿는 게 바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성기는 딱 20년이고 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기를 본격적으로 누렸던 게 2000년대 이후거든요. IT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 대기업들이 전성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번 계기로.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거품이 끼이고 매출도 거품이 끼이면서 고점에서 내리막을, 단순하게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매출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자를 경험하고요. 통장에 20년간 벌어놓은 돈이 전부 증발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중에서 대기업들이 몰락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데도 1인 식당 같은 데들은 안 망하잖아요. 어디가 망합니까? 경기가 붕괴될 때. 직원이 막 30명, 50명인 데들, 그런 유명한 식당들이 없어진다고요. 망한다고요. 직원이 많은 데일수록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인건비 주다가 망해요. 삼성전자가 왜 지금 어려운지 아세요?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데 노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삼성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최대 매출 찍었다고요? 앞으로 이제 차가 안 팔리고 전자기기가 안 팔릴 것인데 노조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돼요. 원래는 이 사람들을 위기 때 해고를 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업이 사람을 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들어올 돈이나 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노조가 있게 되면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본급이 나가야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 하락하는데 영업이익 95% 하락하는데 월급이 나가야 되고 실적이 개판이어도 월급은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돈들을 어디서 융통해 오냐? 20년간 기업이 잘 돼서 벌었던 돈들을 월급 주면서 다 탕진합니다. 실제 기업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대기업 우량주는 제가 이 시기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나오시라고요. 그냥 계속 하락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먹고 나오시고 다른 걸 투자하세요. 그래프가 결국에 이렇게 갈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희망을 갖고 계속 기다려보자 결국엔 하락한다고요.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고점 찍고 나가야죠. 이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나가는지 아세요? 이 당시로 가볼까요?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가 보고 싶은 방향만 보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네? 여기에 속는 거라고요. 여기에. 내려가는 차트인지 모르고 올라가는 차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수하자. 토끼몰이에 제대로 당하죠. 이게 올라가는 차트입니까? 아니라고요. 결국에 내려가는데 왜 또 속냐? 이번엔 진짠가? 또 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토끼몰이 낚시법이에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또 믿고 있어요. 왜? 또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하락하고 있죠. 왜 이런 걸 자꾸 속냐고요. 이게 진짜 내려갔다 올라갈 거면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300 인근 팔아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뭐 자기 말이 맞네, 뭐 틀리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들고 가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거지 제가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아니, 맞잖아요.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에코프로 제가 목표 가격 얼마라 그랬죠? 60에서 120이에요. 이 주식은. 이 사이에 팔고 도망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점 라인 있는 데부터 말씀드렸어요. 도망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82만원 찍고 지금 50만원대도 진입을 했잖아요. 자, 이런 걸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임금부터 이제 계속 팔고 있다고 했죠. 떠넘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계속 보여줄 거예요.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엔 내려가요. 결국에 이게 전형적으로 개미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제가 신라젠을 보여드리면서 예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주식이 언제 어떻게 물건을 팔고 나가는지. 팔고.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내려갈 듯 하다가 반등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테슬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올리면서 판다니까요. 내리면서 팔지 않아요.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내다 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리면서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 팔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런 데서 계속 속임수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계신 생각대로 주식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찍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요. 보세요. 그러면서 결과값이 또 보시면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에 결국에 계속 속으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내려갈 듯 하다가 희망회로를 돌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들에 반드시 속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한다고요. 뭐 시젠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쭉 팔고 나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식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당장 떨어지지 않아요. 잘 보시면 고점 찍고 반등 나오다가 쭉 빠져요. 몇 달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올라가는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자,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올라가네. 이렇게 하다가 쭉 빠진다고요. 쭉 빠져요. 쭉 빠진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요. 거기에 계속 속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그래프인지 하락을 위해서 상승하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식은 다 이제 하락하는 추세고, 이제 얘네들이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만원짜리가 있어요, 주식이. 그 다음에 이제 한 15,000원까지 빼죠. 3에서 15,000원까지 대략 뺍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날리는데 6만원까지 올려버려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이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3만원이어도 15,000원이어도 2만원이어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지점보다 결국에 나중에 올라갈지, 요걸 봐야 돼요. 요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서 뭐 얼마가 떨어졌네, 말았네, 눈앞에서 이것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만원에 샀는데 야 1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뭔 소리야. 마이너스 30%에 겁내고 그러면은 주식을 그냥 때려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노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이해해야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비싸게 샀네 싸게 샀네 이 얘기를 논쟁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거고, 결국에 내가 산 지점보다 날아갈 거냐, 이런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분석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뉴스를 보고 뭘 보고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이걸 분석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식보다는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한 주식들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쫙 내려버린 다음에 올려버리잖아요. 이 주식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갔을까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잘 보시면 2만원에서 15,000원까지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리고 결국에 날려버리잖아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에코프로 그룹 임원진의 주식 매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매나 추격 매매, 이슈 매매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주식이 정말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원들도 많이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식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면서 팔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차 가격 전쟁에 불을 지핀 테슬라가 계속 차값을 내리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테슬라 순이익 같은 경우 1년 새 24% 급감했고요.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겠다, 이런 전략인데 안 남고도 팔겠다, 적자 내고라도 팔겠다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테슬라는 결국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전부터 제가 테슬라 $300 인근 때부터 계속 팔아야 된다 말씀드린 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회사에 내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런 주식에서 오해를 하냐면, 비전보다는 당장에 눈이 먼 거예요. 당장 올라가는 주식만 찾게 되고, 비전은 보이지 않고 올라가면 좋은 회사, 내려가면 안 좋은 회사, 이렇게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그래프가 공격적으로 번쩍번쩍하는 것들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비싸진 테슬라나 에코프로에 눈이 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고평가라고 몇 번 말합니까? 9만원대부터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6만원대라고 해서 메리트 있냐? 메리트 없어요. 2008년 당시 주가로 갈 건데 의미가 없어요. 기업 가치가 이미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는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말고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제약보다는 바이오가 좋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있는 놈들이 그걸 사서 올리죠. 이유라는 게 있어요. 비싼 주식을 사서 올린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돈 있는 놈들은요. 많이 하락한 주식을 사서 올릴 준비를 해요.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시간부터 이제 일본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본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저평가되어 있다. 버핏이 일본의 자산이 저렴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억만장자 투자자 켄 그리핀이 운영하는 시타델은 2008 금융위기 때 닫았던 사무소를 다시 도쿄에 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 스티브 코엔은 이달 들어 일본의 직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가의 거물급들이 일본을 찾는 이유는 여전히 금리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이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저평가인 나라에 자산을 사서 돈을 번다라고 했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폭락 경고 등이 켜진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됐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자산 폭락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2008년을 참 많이 비유하면서 2008년 전 당시로 대기업 주식들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80%는 예를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지역 은행들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앞으로 3년 내에 다 터질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다.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셨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이게 다 터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가치가 2008년 당시로 갈 거예요. 2008년도에 뭐가 얼마였는지를 전부 확인하시고요. 그때보다 저렴해질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보다 이미 건물들이 노화되어 있고 경기가 그때보다 나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3년 내에 이 부동산 폭탄이 다 터질 거예요. 지금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거. 건설이 어려워지면 지역 은행들이 돈을 띄게 되는데 그 돈들이 전부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는요. 여러분들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괜찮아지진 않아요. 더 안 좋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21년도부터 자영업자들 다 쓰러질 준비한다. 22년도에 이제 쓰러질 것이다. 현재 23년도가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폐업을 하고 알바를 하셔야 됩니다. 업종 관계 없고요. 전 업종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끼리도 치킨 게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기도 간신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주식을 꼭 들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바이오 주식은 올라갈 거예요. 경기 방어주라고 했고요. 이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무난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위기는 IMF 때나 2008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